여러분, 지금 무심코 이어가고 있는 습관들이 노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무려 43%에 달하는 절반 가까운 어르신들이 노후의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미루고 좁은 방에서 홀로 끼니를 때우며 자식 눈치를 보며 용돈을 받아 쓰는 삶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곁에서 이미 수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의 빈곤은 불운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작은 선택과 습관의 결과입니다. 안일하게 넘긴 태도가 결국 노후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무심한 습관이 쌓여 인생의 마지막 장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괜찮다고 여기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작점이 됩니다. 내일로 미루는 순간 이미 노후의 기반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습관을 이어가느냐에 따라 노후는 당당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남의 눈치를 보며 버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도 무심코 이어진 행동이 내일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노년의 빈곤은 누구도 대신 짊어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 준비한 만큼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꾸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어떤 모습으로 채워질지는 오늘 어떤 습관을 끊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고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자식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습관들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삶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습관들을 모르고 지나가면 아무리 돈을 모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마지막에는 빈손이 됩니다. 반대로 이런 습관들을 알고 미리 끊어낸다면 적은 돈으로도 당당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습관들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지혜를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왔다 해도 지금의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값은 치솟고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은 끝이 없습니다. 대출금리와 이자 부담도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지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결혼을 하면 양쪽 부모를 모두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너무 큰 부담입니다.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요즘 젊은 세대의 평균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전세 제도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 주거 안정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육아 비용, 교육비까지 더해지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부모를 직접 모시고 사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누가 부모님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노후까지 온전히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가족은 사랑의 울타리이지 경제적 안전망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자녀에게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이야말로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게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부담스러운 의무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됩니다. 내가 독립적일 때 가족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그렇다고 가족과 담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도우며 살되 경제적으로는 독립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족 관계가 시작됩니다. 의존하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노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추가로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재테크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두고 이자로 살아가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화폐 가치는 줄어듭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가만히 두면 내 돈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고금리 시대였을 때는 은행 예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자산 증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예금 이자로는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불리지 않는 건 안전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입니다. 재테크는 욕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연금과 투자 공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흐름을 만들고 불릴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안전한 방법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됩니다. 적금, 펀드, 국채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노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도 필요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처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투자 비중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알고 시작하려고 하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에 끌려가고 결국 노후는 무너집니다. 재테크 공부를 미루는 이유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안전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30분씩이라도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할 때는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한 곳에 모든 돈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 분야, 여러 상품에 나누어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건강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노인 생활비 중 절반 이상이 의료비로 흘러갑니다. 돈을 아무리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건강은 단순한 체력이 아닙니다. 내 삶을 주도하는 자유이며 내 자존심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나설 수 없게 됩니다. 검진을 미루고 아픈 것을 참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작은 통증도 방치하면 큰 병으로 번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의료비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의료비 부담이 가계에 큰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중대질환에 걸리면 치료비만으로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규칙적인 검진은 필수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종합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이 아깝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 가능성도 높습니다. 늦게 발견하면 치료비는 몇 배로 늘고 완치도 어려워집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검사들을 추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력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특별히 주의해야 할 질환이 있다면 관련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검진 비용은 아끼면 안 되는 필수 지출입니다. 꾸준한 운동도 중요합니다. 헬스장을 다니지 못하면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30분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동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운동의 종류도 나이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젊을 때 하던 격렬한 운동을 무리하게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 같은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바른 식습관도 필수입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싱겁고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십시오. 과식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과 담배는 당장 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으면 살이 찝니다.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 명상, 독서 등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돌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가족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습관은 곧 삶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오늘 조금 불편해도 내일을 위해 참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허세와 체면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체면은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삶의 무게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남들 눈에 잘 보이려고 쓴 돈은 남의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지갑은 확실히 비워집니다. 체면은 남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체면보다 실속이 중요합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체면을 세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준비 없이 남에게 손 내미는 삶입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싼 브랜드 옷을 입어야 하고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큰 용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출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을 쓸 때마다 이 돈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남을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삶을 먼저 돌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체면이 아닌 실속을 선택할 때 노후는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비싼 옷, 비싼 음식, 비싼 선물 같은 것들로 체면을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순간의 만족일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실력과 인격으로 인정받는 것이 진짜 체면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경조사 때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하는데 이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체면을 위해 빚을 내거나 적금을 깨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적인 선택이 나중에 큰 후회가 됩니다. 검소하게 살되 당당하게 사는 것이 진짜 멋진 삶입니다. 진짜 품격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약하면서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 예의 바른 언행, 따뜻한 마음씨가 진짜 품격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더 큰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5번째 습관은 인간관계에 돈을 쓰며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술값과 회비를 감당하는 삶은 지치게 만듭니다. 진짜 인연은 돈을 쓰지 않아도 곁에 남습니다. 내가 회비를 내지 않아도 웃으며 밥 한 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입니다. 노년에는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두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각종 모임의 회비와 뒤풀이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합니다. 동창회, 직장 동호회, 지역 모임 등 참석해야 할 모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에 골프나 등산 등의 취미 활동까지 더해지면 매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돈으로 이어지는 인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만이 남습니다. 그런 관계가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돈을 쓰는 순간 내 삶은 점점 무너집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외로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런 모임에서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의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인간관계에도 투자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이 관계에 들이는 시간과 돈에 비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돈이 있을 때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보다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몇 명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만들어집니다. 6번째 습관은 돈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평생을 아끼며 살다가 정작 자신에게는 쓰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끝없이 아끼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쓰지 못하고 결국 후회로 마무리합니다. 돈은 모으는 것만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돈을 쓰는 건 낭비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부모가 남겨준 재산이 아니라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필요한 것을 참으면서까지 돈을 아끼는 것을 보면 자녀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위해 쓰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쓰지 못하는 습관을 끊어내야 마지막까지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함부로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라는 뜻입니다. 건강을 위해, 삶의 질을 위해, 행복을 위해 쓰는 것은 투자입니다. 그런 투자를 아끼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픈데도 치료비가 아까워서 참고 지내다가 나중에 더 큰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적은 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을 미루다가 더 큰 비용과 고통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이나 취미 활동에도
적절히 투자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몸이 불편해져서 못하게 되면 후회만 남습니다. 적당히 쓰고 적당히 모으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너무 아끼기만 하면 삶이 메마르고 너무 많이 쓰면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괜찮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물려받고 싶어 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7번째 습관은 계획 없이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노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획 없는 삶은 목표 없는 여행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몇 살까지 일할 것인지, 노후에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노후 계획을 세울 때는 현실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생활비가 얼마인지, 노후에는 어떤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인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막연히 조금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계획 없이 살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주거 계획도 중요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것인지,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인지, 자녀와 함께 살 것인지, 따로 살 것인지 미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후에 갑자기 주거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건강관리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어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을 것인지, 만성질환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응급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 두면 안심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계획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거나 기존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교활동,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은 한 번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계획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계획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5년 단위로 계획을 재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상태, 경제 상황, 가족 관계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연한 계획이 좋은 계획입니다.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7가지 습관은 사소해 보이지만 결국 삶의 주도권을 잃게 만드는 원인들입니다. 무심코 이어온 작은 습관이 쌓여서 노후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끊어내야 합니다.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습관, 재테크를 게을리하는 습관, 건강을 방치하는 습관, 허세와 체면에 돈을 쓰는 습관, 인간관계에 돈을 쓰며 끌려다니는 습관, 돈을 쓰지 못하는 습관, 그리고 계획 없이 사는 습관까지. 이 7가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습관은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다짐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노후는 운명이 아니라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좋은 습관을 선택하면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그대로 두면 남의 눈치를 보며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하나의 습관을 바꾸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집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전혀 다른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삶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이겨낼 힘은 지금의 작은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삶을 지키는 습관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노후 준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꾸준히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남의 도움 없이도 당당하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후는 지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